그래서 그 비용을 보면, 자, 비용을 보면 수입이 4,295억, 그 다음에 지출이 4,237억. 그래서 정산할, 물론 해산 시 정산을 하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거는 57억 9천이니까 58억 정도 남아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예비비 잡아놓은 거, 예비비가 예컨대 18억 됐든 얼마 됐든 간에 그거 예비비 잡아놓은 거, 그거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상가가 분양을 해서 예컨대 6억이 됐던 뭐 7억이 되던, 원래 7억 5천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합원 그 부정 당첨자 5개가 만약에 보류지로 편입이 돼서 그거를 다시 경쟁 입찰해서 예컨대 시세대로 시세 근접하게 받는다고 하면 대충 그것도 한 50억이 플러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58억이지만 잔액이 1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57억이 58억이면 그냥 원래는 이제 돈은 돌릴 때는 비료율에 해석하는 거지만 58억을 나누기 조합원 463명 하면은 대충 1250만 원이에요. 1250만 원. 맞죠? 58억 나누기 46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대충 1250만 원. 그리고 나중에 또 50억이 더 생긴다. 50억에다가 상가, 그러니까 부정 당첨자 5개를 50억 더 받고, 그 다음에 상가를 1억 더 받고, 5억으로 이미 그거는 계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 더 받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잡아놨던 18억을 더 추가로 하면 69억이 남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69억을 하나도 안 쓴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69억을 463명으로 나누면 1억 1,490만 원 남아요. 대충 1억 1,500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조합원들이 1인당.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되지 않는 한 이거를 굳이 지금 빨리 해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비용 쓰고 나서 1인당 1,000만 원 더 받으면 좋잖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1,000만 원 받으시면은 뭐 가족여행을 가셔도 되고, 유럽을 몇 갔다 와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네요. 아니면 애들 자녀 등록금 2학기는 2학기는 되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기회가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거를 계산을 정확히 해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관련된 내용은 거기서 언급해 드릴게요. 관리처분 변경 계획안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면적 이런 거 좀 약간씩 달라졌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자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3,177억이에요. 3,177억.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지 건축물 종전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청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빠지고 그런 부분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다가 현금 청산, 종교부지 뭐 이래 가지고 종전 평가 금액에서 제외된 게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종전 및 토지 건축물 이 금액에다가 합산 매수 신청 더하고 현금 청산자 제외 하고 나면 추정 비례를 할 때 종전 가액이 2,538억이에요. 2,538억이 비율 산정할 때 종전가액이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 표에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비례율을 할 때, 자, 비례율 종전가액이 2,500 맞나요? 253 2,538억 1,762만 2,369원 맞죠? 자, 비례율 종전가격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 표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게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분양 설계 기준이라든가 뭐 여러 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비례율이 나옵니다. 자, 비례율.
자, 아까 종전 자산 가격이죠. 비례율 정하는데 요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서 총 들어간 수익이 이거예요. 수익이 이건데 총 추산액이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이게 총 추산액이에요. 수입 추산액인데 요 추산액 더한 금액이 6,834억이에요. 그래서 6,834억에서 비용이 얼마냐면 요 부분이 빠져요. 근데 요건 좀 애매해요. 지금 나중에 제가 이때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라고 해서 59억을 잡아놨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했던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청산법인 운영법인에 대한 그것도 물론 여기 포함이 들어갔을 거고 조합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됐을 것 같아요. 요 조합운영비하고 기존에 했던 예비비를 합친 금액이 59억인데 요 근거가 참 끝이 잘 안 맞아서 이걸 다 끝은 맞춰봤는데 요 부분이 맞지 않아서 요 금액을 제가 빈곤을 놔두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용이 이거라는 거야. 4,237만 원.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수입 및 지출 비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관리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더 옮겨 본 거예요. 옮겨 보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율을 계산하니까 저도 자, 계산이 어디냐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100 나누기 요거예요. 종전 자산 가격 요것분에 요거 마이너스 가로 닫고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102.283%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102.28%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99.86에서 102.18%로 이게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 보면 전화 주신 분들 계세요. 내가 얼마를 추가로 더 받냐 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권리가액에다가 옛날 권리가액에다가 올라가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102.28 마이너스 99.86 하면은 2.240이에요. 2.240. 자, 2.240. 그러면 자, 2.2 한번 적어 볼게요. 2.240이면 자,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그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으로 곱해야 되죠. 100. 그러면은 0.02가 되겠죠. 0.02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올라간 비율이거든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 권리가가 5억이었다. 종전 자산 가격이 100만 1000만 5억이었다. 그러면 요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120만 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는 종전 자산 가격 이거는 플러스 된 비례율 그 다음에 비례율 업 그 다음에 요거는 환급 받을 돈을 조합원한테 받을 돈이에요. 환급 받을 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머지 금액들 또 남아있는 돈들이 이제 추가 그 부정 당첨된 거를 보류분으로 팔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예비 비율로 잡았던 18억을 다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요것에 더블 이상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5억이다. 권리가가 15억이다. 그러면 3,36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료율이 나는 예컨대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12만 원 돌려받아요. 그래도 어딥니까 이거? 여러분들 가족여행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료율 중에 제가 여기에 보면 조합원 1인당 이렇게 금액을 해놨는데 이거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숫자가 맞지를 않아. 이 부분이 맞지를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예컨대 18억이다. 이 18억 20억이죠. 자, 보험비 안 쓴다고 하면 20억이면 20억을 나누기 463명 1인당 431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부분을 꼭 이제 조합에서는
다른 사업비가 있을 수 있어요. 복병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 짓고 클리어하게 딱 해서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료율은 그래서 이렇게 102.23%에서 올라가 몇 프로가 올라갔다? 2.24%가 올라갔다. 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십니까? 요 숫자에다가 여러분들 권리가격 더해버리면 돼. 0.0224 곱하기 여러분들 종전자산 가격 하면 돌려받을 돈이 됩니다. 현재 비료율 봤을 때 그래요. 자, 요거는 해산 시에 이전 고시 당시의 조합원에게 비료율에 따라서 지급 또는 징수한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비료율에 따라 지급될 금액은 불법 당첨 세대 5세대에 대한 분양대금이 미입금 상태로 해산 시에 50%, 소송 완료의 분양대금 입금 완료 시에 50%. 자, 이거는 일반 분양가로 입금했을 때 그래요. 이 금액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반 분양가가 아니고 보류분으로 팔았을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연히 조합에서 다 반영을 해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부정 당첨금 미입금 포함. 그러니까 요거를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22억 4천만 원. 22억 4천만 원을 받은 걸로 전제해서 일반 분양 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금액대로만 그 사람들이 승소해가지고 그 가격 그대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비례율 변동이 없겠죠. 그렇죠? 비례율 변동이 없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패소해서 이거를 이제 조합에서 보류주로 판다. 그랬을 때는 시세대로 팔면 시세보다 1억씩만 낮춰도 계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껑충 뛰어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우리가 잘하면 플러스 50억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용적률이 205%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땅이 넓어요. 생각보다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자, 보면은 59평. 자, 밑에 단지를 보면 25평짜리가 대지 지분이 11.72평이고 그 다음에 30평짜리가 12.77, 34평짜리가 16.47, 그 다음에 46평짜리가 22평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아파트 땅 지분율이 높다라는 것을 지나가는 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양 수익금은 제가 아까 6,834억이라고 그랬어요. 6,834억. 그래서 이 금액들을 다 현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834억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이제 일반 분양 그 수입이 이제 추가로 최대 한 50억 정도 더 생기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합원 분양에서 이 보류율로 3개가 플러스 됐어요. 원래는 2개였어요. 2개인데 보류율이 5개로 늘어난 것은 아까 3분이 조합원이 한 분이 포기했고 2분은 금액이 좀 뭐 비료율을 안 높이는 바람에 낮다고 그래가지고 박탈을 했어요. 그 다음에 324평 하나, 40평 한 분은 이거는 9층인가요? 그 포기했었죠. 그래서 18억 9천인가 그때 보류지로 팔았었죠. 이 금액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산술 평균 금액을 한번 볼까요? 분양가를. 이건 이제 분양가를 알기 위해서 저도 이게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가 올릴 때 좀 올리자. 근데 조합장님이라든가 조합 임원들은 미분양 나면 어떡하냐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사업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분양 나면 다른 건 충분히 올리고 적게 올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가격 깎아주면 된다. 그래도 전체적인 파이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별로 그렇게 올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5평 보면 자, 한 평당 1,900만 원, 2천만 원이 안 돼요. 자, 34평이 1,800만 원대, 최대가 46평대가 17 평당 1,700만 원. 그다음에 53평짜리가 평당 1,688만 원. 이렇게 분양을 평당가가 이렇게 분양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속상할 수 있죠. 예컨대 34평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조합원가가 6억 2,500이었죠. 평균 분양가가. 근데 일반 분양가가 7억 7천이죠. 그런데 저기 나머지는 이 일반 분양들은 충분히 가격이 지금 뭐 구구역 같은 경우는 10억 3천, 4천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충분히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을 높은데 지금 우리 7구역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분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셔서 녹화 중에 그냥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사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가를 보니까 평당가가 2,500만원에서 25평, 30평이 2,300, 34평이 2,200 정도 이렇게 평균 분양가를 했습니다. 일반 분양가 평당가입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반 분양 수입이 얼마나 한번 볼까요? 자, 일반 분양 수입이 옛날에 2,735억 정도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분양가를 좀 올렸죠. 올린 금액이 얼마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0억이에요, 200억. 200억에다가 상가 수입 늘어난 거 264억. 그래서 제가 264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겨우 200억 올렸어요, 200억.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죠. 이걸 충분히 더 올렸더라면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더 해피한 경우가 생겼을 텐데, 좀 이게 어차피 근데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분들도 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입주 때 13억 이상 간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해도 이렇게 뭐 직접 업무를 담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웠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아쉽긴 해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다음 상가를 보겠습니다. 상가. 자, 상가를 보면 여기서 구체로 이야기해 보면, 자, 110동, 108동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104동, 102동, 101동.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자, 하나가 미분양돼 있는데 원래 감정가가 7억 9천이었어요. 그런데 5억에 현재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공개 분양하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억 이상에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물이 현재 들어와 있어요. 시설 엄청 좋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영구히 10년 이상은 임대가 보장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15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5억 쓰셔도 됩니다. 제가 부동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이 정도면 그냥 계약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엄청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나가진 않거든요. 오랫동안 계실 거고 이 사무실을 쓸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5억 투자해서 보증금 5천에 150이면은 수익률이 150만 원만 받아도 곱하기 12 나누기 보증금이 5억이면 4억 5천이죠? 4%예요, 4% 수익률. 근데 제가 봤을 때 150 더 받을 것 같아요. 이게 평수가 23평인가 되거든요. 대지집은 분양 면적이 23평으로 기억하는데 99.794 여기 0.3025 30평이네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억 6억 써도 괜찮아. 이거 지금 한번 나중에 그 조합에 확인해서 분양 월세가 얼마인지 차임 얼마인지 알아보고 수익률 따져서 이거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저기 만약 이런 업종이 안 들어왔으면, 사무실이나 이런 업종이 안 들어왔으면 피부 마사지샵 오면 좋겠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상가 욕심 내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평에 뭐 6억이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월세가 제가 봤을 때는 150 이상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게 제 이제 유튜브 보시는 제 고객들한테, 자,
백이동, 백사동의 101호라는 현재 그 예나 세계무 법인 들어왔는데 요거를 아마 공개 입찰을 하거나 분양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사셔도 될 것 같다. 왜? 적어도 10년 정도는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금액들 뭐 중도금 뭐 횟수 뭐 종리 매각 금액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다 나중에 표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것도 넘기고요. 넘기고. 자, 정비사업 추산액 규모 및 분담 금액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제 엑셀표를 보여드릴까 싶어요. 자, 이렇게 쭉 제가 이게 칸을 쳐놓은 거 뭐냐면 일일이 이게 중복되는지 아닌지 제 파일하고 엑셀 파일하고 체크를 해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금액들이 있고요. 이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아랫가리예요.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찍을 수 있겠지만 요 59억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자, 예비비, 그 전에 예비비가 5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집행 금액이 2억 5천 25억 25억 3,700만 원인가 썼대요. 그럼 남아있는 예비비가 있겠죠. 남아있는 예비비가 예컨대 넉넉 잡고 25억.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운영비 있죠. 지금까지 해산할 때까지 사무실 운영비를 얼마 썼냐면 3,400억인가 쓸 거라고 예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림에 없나요? (3,400억) 여기 보면은 조합 운영비로 3,408만 원, 아니 34억이죠. 34억 플러스 34억이라고 할게요. 34억. 그러면 현재 59억이에요. 이 두 개 금액인가요? 이 금액인가 맞나 보네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요거하고 운영비하고 예비비 남은 잔액을 쓰면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이 끝틀이 안 맞으니까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59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쓰고 남는 거는 이제 예비 사무실 운영비로 쓸 거 들어가기 때문에 3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쓸 때 남아 있는 거는 한 25억 25억 정도 남아 있는데 25억 정도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청산법인의 예비비 18억, 그다음에 청산법인 운영비 이거, 그다음에 청산 법무비용 이거 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8억이라는 부분을 챙길 건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수입도 다 이제 현재 보면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든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같습니다. 이 금액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맞고, 그 다음에 성당 앞에 저기 8,600억에 아니 이제 8억 6천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상가를 보니까 이제 지나가겠지만 한번 볼까요? 상가도 여기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금액 얼마에 분양받았나. 자, 108동에 상가 분양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제 제일 많이 높게 쓴 사람이 6억이고 대충 5억대 감정평가 최저 금액에서 다 정해졌던 것 같아요. 대충 이 금액에서 다 사신 것 같아요. 이 금액의 분양을 받으셨어요. 이건 일반 분양이었어요. 일반 분양. 그 다음에 백사동에 이제 이거가 미분양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5억으로 잡혔는데
5억이면 얼른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 아까 사무실도 보여드렸어요. 그런 들어왔기 때문에 세만 확인하시고 사셔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머지 금액은 이 금액에 다 분양이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102동, 103동 요거는 조합원 거예요. 앞동이죠. 저희 102동 아크로 102동에 있는 상가고 제가 있는 건 103호고요. 102동이 현재 보면 제일 비쌉니다. 바로 옆에 싸이공 쌀국수 집이 7억 3천이었네요. 7억 3천 7억 3천 10만 원이었고 앞에 좀 저기 문 큰데 거기가 7억 1,400 정도 됐고요. 그다음 101동이 좀 상대적으로 102동에 비해서 많이 싸죠. 좀 상대적으로 약간 쌉니다. 그다음에 이제 110동 110동에 있는 게 조합원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110동에는 공실이 아마 3개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101동, 102동 여기에 현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에도 하나 공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3억 천짜리도 있었네요. 뭐 이렇게 4억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상가를 가격을 알고 싶을 때 이걸 참조하시라고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율 이렇게 나왔어요. 비례율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정 당첨자 오체에 대한 보류지 매각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 약 50억 정도 맥시멈 추가로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상가 분양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면 그것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현재 남아있을 텐데 이거를 청산법인을 만들더라도 청산법인에게 너무 예비비를 많이 줄 필요는 없다. 불확실하면 그냥 조합을 유지시키고 나중에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뚫어진 다음에 계산을 정산한 다음에 이거를 청산, 그때는 대의원에서 청산해도 되겠죠. 그냥 해산해도 되겠죠. 굳이 청산법인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신청했다가 배정하지 않는 부분, 근데 비율이 올랐으니까 이제 당첨이 그 범위에 들어가신 분한테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제 이익을 위해서 달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현명하게 처신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비율이 올라갔으면 그때 올렸더라면, 일반 분양가 올렸을 때 그 올린 가격으로 올렸더라면 당연히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워낙 좋은 것들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계신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고급 공사 도급 계약에 보면 좀 쉬었다가 이거 계속 이게 제가 저는 쉬지는 않는데 이게 녹화를 계속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동영상을 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끊고 다시 찍겠습니다.